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7m 높이의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경찰이 경찰봉으로 제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머리를 다쳤는데요. 한국노총은 경찰의 명백한 과잉 진압이라며 즉각 반발한 뒤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 7m 높이 철탑에 소방 사다리차가 접근합니다. 차량 2대에 나눠 탄 무장경찰이 점점 다가오자 한 남성이 쇠파이프를 휘두릅니다. 경찰은 플라스틱 진압봉으로 남성의 머리와 몸통을 여러 차례 내려쳤고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저항하자 진압을 계속했습니다. 철탑에 오른 남성은 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으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뒤 연행됐습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해 4월부터 광양제철소 앞에서 임금교섭과 부당노동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었는데 사측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이틀 전 철탑을 설치하고 오른 겁니다. 이 자리에 있던 철탑은 해체됐고 고공농성이 끝난 후에도 노동자들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현장을 지키던 노동자들은 경찰이 사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새벽에 기습적으로 진압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최소한 그분을 설득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득 작업 전혀 없이 바로 뭐랄까 체포하는 것처럼 막무가내식 아예 그 긴 곤봉으로 머리를 정확하게 가격하고. 어제는 같은 노조 소속인 김만재 위원장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뒤로 수갑을 채워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노총은 광양경찰서 앞에 집결해 경찰을 규탄하고 내일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불참하겠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하며 규탄한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진압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총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 등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고공농성 진압 과정에서 김 처장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해 진압봉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금속노동조합연맹 간부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전남도당은 독재 정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오늘 성명을 통해 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사무처장에게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고 전날에는 위원장을 강제 연행한 것은 군부 독재 시절 공포스러운 공권력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죽이기에 공권력을 집중하고 정권의 안위를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파트가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파트 시행사가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뉴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통학버스만 배치하다 보니 각종 부작용도 많은데요. 일각에선 행정 편의적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등교 시간 순천 조례초등학교 후문 주변이 승용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통학버스를 가정한 관광버스들도 현수막을 달고 뒤를 따릅니다. 조례초에서 2.5km 떨어진 신축 아파트의 예비 입주자들이 입주 이후 실제 벌어질 통학 상황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관광버스 8대와 승용차 30대를 끌고 나온 겁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조례초로 통학할 것으로 예측된 인원은 800명. 입주자들은 통학 대책으로 마련된 버스 8대를 7시부터 9시까지 모두 동원해도 학생 100명을 태우지 못해 결국 학부모 승용차를 이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례초 후문은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인 탓에 30대의 승용차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입주자들은 교육청이 현실과 맞지 않는 통학 대책을 세워놓고 아이들을 위험한 장거리 통학길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30대만 왔는데도 경찰이 신호등 통제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도 여기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잊어버리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산으로 가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정되면 안 되는 학교에 전라남도에만 이렇게 신축 아파트 14곳의 시행사가 비용을 부담해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생의 통학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원거리더라도 시행사가 통학버스 비용을 부담한다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고 교육청이 판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장거리 통학 문제를 시행사의 통학버스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결국 행정 편의적, 땜질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컨대 순천시 해룡면의 한 아파트 단지는 학교 측이 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정해주지 않아 사실상 불법 관광버스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통학버스를 전제로 아파트 허가가 났는데도 정작 학교 내에는 회차할 공간이 충분치 않아 아이들은 학교가 아닌 일반 버스 정류장에서 승하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비슷한 거리에서 통학을 하던 기존 학생들이 있는데도 학교가 신축 아파트에서만 비용을 걷어 통학버스를 운영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보니 차별 논란 등 다양한 갈등의 소지도 되고 있습니다. 편하게 일하고 싶어하는 자세가 아닐까. 1.5km 이상도 뭐 버스 있으면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지. 교육받을 권리 중 하나인 통학권.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수록 오히려 땜질식 처방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서울시 아침 특강의 지자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노관규 순천시장이 강사로 초빙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청에 따른 건데요. 최우식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무원 30여 명과 함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방문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연장해 야경까지 감상한 오 시장은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며 순천만과 정원을 극찬했습니다. 서울시가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모델 케이스, 벤치마킹 해야 될 장소가 바로 이곳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입니다. 최근 정원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한 오세훈 시장은 시사나 공무원들에게도 자신에게 했던 얘기를 들려달라며 미래서울 아침 특강 강사로 노관규 순천시장을 초청했습니다. 노 시장은 10년 전 정원 박람회를 구상하고 이번에 두 번째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시장과 공무원, 시민들이 만들어낸 순천만 정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파했습니다. 전략적인 시선의 높이가 높지 않고는 정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철학적인 높이, 과학적인 시선, 그리고 문화적인 힘이 없으면 정원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례적인 시골 시장 특강에 서울시 공무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500여 명의 공무원들에게 정원도시 순천이 새롭게 각인됐습니다. 흑두름이라는 그 생태를 주제로 해서 시내 순천만 정원을 만든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명 깊게 좀 봤고요. 오늘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이제 공무원들의 노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 순천시가 정원과 정원 박람회에서 얻은 교훈과 노하우를 전국 그리고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구상이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최근 순천시의 시정 현안에 대해 지역 청년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가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청년센터 SNS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정원박람회 흥행과 한화 단조립장 유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경전선 우회 등 4대 시정 현안에 대한 인식과 기대 정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전국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통계 자료가 나왔다며 순천의 변화를 살피고 시민 가치를 우선하는 시정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로에 설치한 레일 위로 운행하는 트램이 목포 원도심에서 오령 신도시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이 밖에도 광주와 영암을 잇는 초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전남 서남권 SOC 신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도심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트램. 도로 위에 선로를 깔아 전차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트램이 전남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구간은 목포 원도심부터 하단과 남학을 지나 오룡 신도시까지 총 연장 15.7km로 국비와 지방비 등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35m 길이의 트램 한 대는 버스 3대와 승용차 174대를 대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우리 대중교통 시스템에 발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별도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와 영암을 잇는 47km 구간은 2035년까지 초고속도로로 건설됩니다. 여기에 영암과 목포를 잇는 2.5km 구간은 해상 교량으로 연결합니다. 이 사업은 20대 대선 지역 공약에 반영되기도 했었습니다. 서남권의 경제 관광의 심장부로 되기 위해서 이번 초고속도로가 어떻게 보면 핏줄을 연결하는 이런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대규모 사업들은 전남 서남권 SOC 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서남권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신개념 아우토방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버스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명 지역 발전을 위한 장밋빛 청사진이기는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 확보 부담과 10년에 가까운 사업기간 단축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제28회 바다의 날을 맞아 여수에서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수 미래콘텐츠협회와 아쿠아플라넷 여수, 사단법인 여수관광 마이스협회 등 3개 단체는 오늘 여수엑스포장 내 아쿠아리움 광장 일원에서 바다수호 플로깅 캠페인과 함께 수중 정화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오늘 캠페인에 참가한 500여 명은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해양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여수세계 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견인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 범죄학 박사 초청 5월 여수 아카데미 시민 교양 강좌가 오늘 진남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3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현대사회 범죄와 프로파일링을 주제로 생활 속 범죄 종류와 예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매달 진행되는 여수 아카데미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고 사전 신청 없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서 내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마스크도 병원급 이상 일부 의료기관을 빼면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6월 광주와 전남 지역 중소기업 경기 전망지수가 지난달 대비 0.2포인트 떨어진 81.9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불확실한 경제가 이어지는 상황이 중소기업 체감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 2일부터 2023 여수시장배 e스포츠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대회는 7월 말 개최되고요. 청소년 학교 대항전, 대학부로 나누어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 온라인 4, 배틀그라운드까지 3가지 종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모처럼 하늘이 종일 맑았습니다. 공기질도 좋았는데요. 6월의 첫날인 내일은 다시 날이 흐려지면서 전남 동부 지역 전체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비의 양은 남해안 지역에 5에서 20mm, 그 밖에 전남 지역에는 5mm 내외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내일도 좋음 단계 보이겠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은 조금 내려갑니다. 아침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은 모레 다시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18도, 순천, 광양 17도, 한낮 기온은 여수 22도, 순천 23도로 전망됩니다. 내일 해상에도 가끔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각은 오후 7시 35분, 간조시각은 낮 12시 54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고흥군이 직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와 손잡고 지역 농수 특산품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고흥몰과 위메프가 온라인 공동 마케팅 업무 협약을 맺고
농수특산물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통해 고흥산 제품들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몰과 위메프는 이번 협약의 첫 프로젝트로 6월부터는 고흥 복숭아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8월에는 고흥 샤인머스켓 판촉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